네, 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매는 이 시각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키워드들이 자리를 딱 채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플랫폼주 가운데 네이버 강합니다. 카카오 가운데서는 그룹주 강한 쪽이 있지만 카카오 지주사는 주춤한데요. 네이버 카카오 그룹주 5위입니다. 자, 오늘 애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쪽 많습니다. LG전자 급등세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아이폰 관련돼서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자, 한 달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태양광은 줄이고 풍력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죠.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3위는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자, 역시 대한항공입니다. 고환율 악재 속에서도 항공주에서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항공주 전반의 분위기 전환점 될까요? 2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1위 보겠습니다. 삼성표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드웨어 쪽에 반응 나오고 있네요. 메타버스 관련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쪽부터 대표님 바로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 4위에 애플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 쭉 올라와서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이 시간 애플 관련주 그 모멘텀으로 설명할 종목을 찾는다면 역시 LG전자일까요? 네, 오다 보니까 가장 핫한 것 같아서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리뷰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부터 여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제까지 해서 애플은 한 7% 올라온 거 3일 만에 다 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혀 기대감이 없다가 오늘 보니까 아까 한 시점 넘어서 시장에서 루머 뭐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 그 뉴스 말하시는 걸까요? 그냥 미디어에서 제로 코로나 탈출 전략? 아, 그거보다 네. 루머가 도는 게 다음 주에 시장에서 루머니까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LG그룹 쪽에서 조직 개편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애플카를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한 공식 TF 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LG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나온 애플카입니다. 그런데 네. 항상 대표님 우리 네. 이 자리에서 대표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강하게는 올라왔습니다. 연속성은 계속 물음표였지만 네. 이번에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대표님 다를까요? 뭐 언제든 뭐 다 예. 근데 지금 애플카를 바라보면서 이게 항상 어디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답받을 수 없는 이슈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손을 닿아서 매수를 누를까? 네.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관망할까? 여기에 포인트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아마 LG전자를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거의 다 뭐 10만 원대 이상일 거고. 네. 그리고 좀 손해폭을 좀 줄여야 되나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자체적인 이슈로 보게 되면 그냥 또 다시 불거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가봐야 알겠죠. 혹시나 뭐 LG전자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또 LG그룹 같은 경우 준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애플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비밀 조항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뉴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루머일 뿐이지 그런 쪽에서 어떤 뭐 변화가 조직 개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던 얘기는 그렇게 썩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약간 설레이는 게 네. 지금 관련돼서 분석 기사가 뭐 길게 나온 것도 아니고 코멘트도 아직 안 나온 루머 상황에 시장이 반응하는 순간 저희한테 이 이슈를 들고 와주셔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방송 중에 저희가 가장 빠르게 이 이슈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자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랭킹5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네. 솔루션 네. 아니면은 해결법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아마 그래서 뭐 10만 원대 이상 갖고 있으신데 지금 LG전자를 뭐 어떻게 정리한다. 이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혹시나 폭을 좀 줄여서 만약에 있다가 9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부분적으로는
정리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가서 뭐 어떤 액션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떤 진짜 그게 사업부가 변한다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기대감이 앞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작년에도 2년 전이었었죠. LG전자를 상한가로 보내면서 애플카에 대한 이슈로 막 끌어올렸던 부분의 결과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그보다 좀 더 작은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데 보니까 현우산업 네. 이 종목도 LG 쪽에 들어가는 PCB 관련된 회사로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 네, 이런 쪽에 나오는 종목들의 특성은 또 갔다가 금방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애플카 관련주라고 해서 움직이는 지금 종목들 너무 기대감 차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재가 가려지고 호재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루머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비중 축소, 탈출 전략 시작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뭐 남은 시간 동안에 혹시나 갑자기 더 한 번 더 뭐 세게 움직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선택은 지금 뭐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머를 확인해 봐야 되고 아직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LG그룹주, LG전자 필두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책 모멘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따끈따끈하게 신재생에 대한 뉴스는 매일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3위에 올라와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 보도록 하죠. 그동안은 설치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 쪽에서의 반응이 빠르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요. 비중을 보니까 그 조율, 풍력과 태양광 조절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수혜 예상을 대표님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전력 기본 계획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의 과거 뭐 80% 넘던 거를 85%? 이 정도 된 거를 네. 85대 15에서 이제 뭐 60대 60대 40? 40으로. 그래서 태양광 좀 줄이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보다 풍력을 좀 더 해상 풍력 쪽에 무게를 두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국내 모멘텀은 솔직히 아쉽지만은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지금은 이제 조금 좀 경계감이 커지는 게 풍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님비 현상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설치 계획들이 다 돼 있는데 막상 지금 허가까지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그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주민 반발이나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건 사실인가요? 네, 혹시 요즘 지방 여행 가 보시다가 플래카드로 네. 뭐 무슨 해상 풍력 단지 반대 이런 플래카드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 지역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물론 해서 그 관련된 뭐 어떤 지자체에 충분히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 집 앞에 이런 엄청난 기계가 윙윙하고 윙윙은 한 소리가 안 나겠지만 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걸림돌이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사업 진척도가 좀 잘 못 나가다 보니까 국내 모멘텀은 강하진 않은 게 지금 현실이다. 이거를 좀 풀 수 있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풀 수가 없는 게 내 집 앞에 누가 전봇대 이만한 거 세워놓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파트 가린다고만 해도 소송전이 얼마나 난리 치열한데요. 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그걸 또 피해 가서 또 무인도 뭐 이런 데다가도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간 이런 쪽에서 이제 계획대로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은 너무 기대를 못 하는 게 좀 기대감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풍력하면 사실은 미국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바라보던 게 유럽이잖아요. 그 시선은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력하게 되면 아직까지 또 기술력도 그렇고 네. 베스타스라는 회사의 기술력과 또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유럽 쪽이 훨씬 더 빠르고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를 더 지켜보는 그러니까 즉 해외 모멘텀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나오는 종목들이나 흐름들 거기 나오는 수주를 찾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해상 풍력과 함께 영국 정부와 끌고 가는 회사는 세아제강지주라는 회사가 가장 눈에 띄는데 네네. 그 밖에 오늘 뭐 CS 윈드나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또 걸림돌은 이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죠. 큰 걸림돌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뭐 공화당이 되어도 흐름을 거스르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맞서던데요. 그렇죠. 뭐 지금 다 IRA 법안 다 돼 있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뭐가 또 뭐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법안 외에 더 강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혹시나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그 화석 에너지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다 보니까 상하원까지 다 차지한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은 약간 좀 우려감은 높아지겠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실적과 함께 그래도 앞으로의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강국으로 가면서 특히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계속 찾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뭐 이제 피팅 밸브 쪽 이쪽은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거기서 나오는 플랜트 산업의 변화 생각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요즘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DK락이라는 쪽 저희가 한번 3주 전인가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왔고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네옴시티 쪽도 아, 그 모멘텀도 안고 있군요. 네옴시티의 직접적인 것보다 제가 네. 보기에는 아람코의 투자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피팅 밸브 쪽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성광밴드 이름도 나왔는데 저희 조선주 보면서도 피팅 쪽 이야기는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레벨업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계속 볼 종목으로 지금 리스트업 저희 계속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조선 기자재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 네. 보니까 또 10월 달에 수주 잔고가 다들 확 늘었더라고요. 이걸 보게 되면 역시나 조선 쪽과 함께 연계되는 건 있는데 조선 쪽은 전통적인 기자재 산업 쪽의 피팅 매블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지금 또 하나는 플랜트 산업들이 커지면서 특히 LNG를 통해서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그리고 또 LNG 복합 발전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커질 수 있는 수주 기회들은 더 높다라는 쪽으로 피팅 밸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저희 메모를 해두도록 할게요. 키워드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뉴스 보자 한다면 오늘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전환점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실적 본다면 그래도 항공주 중에는 대한항공이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 화답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높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4%대 강세 초반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 대한항공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상황에서 저희 항공사가 또 하나가 생겼던데요. 어떤 항공사요? 에어 프라이머리 거기 좋다라고 들었어요. 네, 예, 가격 네, 가격도 좋고 자리도 넓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거기서 나오셨. 아니요. 네, 티켓 좀 끊어주시고요. 가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직까지 경쟁 구도가 좀 될까요? 근데 국적항공, 그러니까 LA까지 노선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네. 거기서 좌석 80% 할인해서, 그러니까 80% 수준으로 물론 나머지 서비스는 유료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려감은 있겠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대한항공이 지켜봐야 될 흐름은 이제 항공화물 쪽이 이번에도 선방했다라고 네. 하는데 항공화물 운임은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여객이 보강하는, 그러니까 즉 항공보다 여객이 어떤 마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객이 만약에 진짜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그 가정 하에는 지금 공략 포인트를 LCC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요. 그렇긴 하는데 L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큰 눈앞에 닥친 고민은 지금 운영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자본금 가지고도 막아내면서 코로나19 2년 동안의 기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회복하긴 시작했지만 당장에 부담되는 운영비는 뭔가 또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채 시장이나 단기 자금 시장이 다 막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금리입니다. 이거 감수하면서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LCC 쪽은 요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항공사를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은 아직도 자본 잠식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맞지만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아는 사실 환율이 본격적으로 좀 적어도 한 1,40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아직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상황 쪽에서 적어도 환율만이라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되 아직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객의 변화가 나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진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지금 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작에 대해서 이것도 약간 루머고 확인이 안 된 거긴 한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중화권 증시가 지금 급등 중이거든요.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게 즉각적으로 여객 수요와도 연결된 모멘텀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이 뉴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게 되면은 다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3기가 네. 다음 내년 3월 양회 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급하니까 지금 책사라고 불리는 그 왕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그분 주최하에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해서 그냥 올해 중에 일단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라는 쪽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나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사실이면. 거기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리오프닝 쪽은 엄청난 호재죠. 네. 네, 그 이제 중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엄청난 호재인데,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소비 여력들이 나올까? 이것도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근데 일단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좋긴 한데 오늘 왜 루머가 이렇게 많죠? 오늘 특히 1시 구간 전후로 네. 무언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희가 대표님을 그렇게 기다렸나 봅니다. 루머 추적 24 오늘 코너 바꾸시죠? 아이고 그래도 깔끔한 분석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항공주에 대해서는 뉴스를 조금 확인하면서 경계감을 가지나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로 정리를 한 줄로 해도 될까요? 기대는 있지만 좀 확인하자. 이런 확인하자.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픽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와 루머 사이에서 주가 향방 고민 함께 해드렸는데요. 원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대표님의 원픽은요? 네, LG전자라고 갑자기 하게 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아까도 리스크 관리도 하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원픽을 선정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그쪽 말고 그래도 확실한 쪽은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실적 좋고 앞으로도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주 기회가 널려 있다라고 하는 쪽은 피팅 밸브 쪽 같습니다. 그중에 디케이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려서 약 한 15%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세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한 12,000원대 초반 정도면 큰 무난하게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다음 목표가는 한 15,000원대로 보면서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한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